운전하다 보면 터널 들어갈 때 왠지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갑자기 싹 어두워지고 길은 좁아지고 막 소리는 웅웅 울리고요. 근데 바로 거기서 옆 차가 훅 하고 내 차선으로 끼어들면 이거 과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법원이 내놓은 진짜 의외의 답변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에 과연 법은 누구 편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터널이라는 곳이 딱 막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랄까 작은 사고 하나가 정말 큰일로 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또 법규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진짜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뜯어보면서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같이 볼게요. 재밌는 법률 퍼즐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가변차로 정면 충돌 사고 아시죠? 출퇴근 시간에 차량 흐름에 따라서 차선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거. 바로 거기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B가 저 위에 X자 빨간불이 떡하니 켜져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온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운전자 A가 당연히 녹색 화살표 신호 보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그냥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근데 여기서 A씨 쪽 보험사가 진짜 재밌는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아니, B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애초에 운전자들 헷갈리게 만든 이 도로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청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와, 과연 법원이 이 주장을 들어줬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화물차랑 오토바이 사이에서 일어난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관계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화물차는 자기 차선에서 속도도 다 지키면서 정말 FM대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훅 들어오면서 부딪혔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하는 두 번째 사건의 화물차 운전자. 한번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려보세요.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과연 우리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판결은요. 보험사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가변차로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B의 100% 잘못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시스템이 헷갈린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데도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냐?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저 오토바이가 저렇게 갑자기 불법으로 차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두 가지 판결을 한 방에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딱 아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건 바로 신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면 다른 운전자들도 당연히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도로 위 모든 차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운전하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혹시 저쪽에서 빨간불인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차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좌우 살피고 멈칫거리면서 건너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냥 신호를 믿고 건너잖아요. 바로 이게 신뢰의 원칙이고 운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칙을 아까 그 사건들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가변차로 사건. 도로 시스템은 정상이었으니까 운전자 A는 다른 차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화물차 사건. 화물차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차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게 당연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고요.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게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차가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운전해요. 그럼 저 차 사고 나겠는데? 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난 신뢰의 원칙 하고 그냥 가다 사고 나면 그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법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터널에서 운전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터널 안에서는 절대, 네버, 차선 바꾸지 마세요. 이건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둘째, 가변차로에선 습관적으로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천장 신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먼저 규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운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배운 신뢰의 원칙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요즘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또 하나 꿀팁은 사고 나자마자 바로 터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CCTV 영상 지우지 말고 꼭 보존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거요. 물론 다른 운전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든 실제 사고에서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오늘 신뢰의 원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위 다른 차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결국 안전운전이라는 건 서로가 규칙을 지킬 거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